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위자료 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거나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 타인에 대한 불신 속에서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위자료 제도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일까요?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 신체나 명예,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도로 인해 이혼이나 폭행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다만 이에는 한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쟁점입니다. 문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돈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위자료가 쉽게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 라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5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사기꾼이 5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법리와 현실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범법 행위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두고서 특별함을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그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겪게 됩니다. 현재 위자료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정확하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는 단순히 돈만 빼앗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인간관계를 파헤치며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여서 그에 대한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일상의 평온함,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별도로 입증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기 범죄에는 실제 피해 금액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설령 재산적인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뒤 수년 동안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위자료 보완적 기능도 있습니다. 현행 판례에서는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서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전제 하에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자산적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자산적 손해는 배상받았지만 그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는 법리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법원의 재량에 의한 위자료 산정도 현실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그 손해배상액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자산적 손해를 숫자로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무너진 신뢰와 상처받은 마음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법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행 위자료 제도의 한계점과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는 단순히 배상액을 높이자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존엄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태도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한 경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자료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서 피해자 고통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